자, 여러분. 최근 우리 주식시장, 와, 진짜 숨막히는 롤러코스터 같지 않았나요? 특히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면 하루가 다르게 막 널뛰게 하는 계좌 잔고를 보면서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이 해설을 통해서 도대체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아주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계를 돌려서 5월 15일 아침 9시 13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8,046포인트를 터치했던 정말 그 환희의 순간이었죠.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755% 폭증한 57.2조 원을 기록하면서 이 엄청난 랠리를 이끌었잖아요. 단 13개월 만에 주가가 3.5배나 올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고요? 쉽게 말해서 서울 아파트 값이 딱 1년 만에 3배 뛴 거랑 똑같은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축포를 터트릴만 했죠, 진짜. 근데요, 그 기쁨이 불과 30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8천을 딱 찍자마자 지수가 정말 무섭게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죠. 결국 하루 만에 고점 대비 675포인트가 공중으로 증발하면서 마이너스 6.12%라는 충격적인 급락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속으로 아니 코스피 8천이라더니 내 계좌는 왜 파란불이지? 하면서 패닉에 빠지신 분들 솔직히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 공포감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든든하고 친절한 금융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크게 4가지를 볼 겁니다. 고점과 급락의 원인, 개인과 외국인의 엇갈림 반영, 그리고 주목해야 할 실적 강소기업 3선, 마지막으로 핵심 요약과 전략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대체 왜 그렇게 급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날의 원인부터 살펴보죠. 이 폭락에는 사실 4가지 방아쇠가 연속으로 당겨졌습니다. 첫째, 7일 만에 지수가 1000포인트나 올랐어요. 시속 200km로 너무 빨리 달린 자동차는 과열을 막으려고 결국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둘째, AA 국민배당금 논란입니다. 정치권의 이 발언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 이익을 뺏어가는 일종의 횡자세로 받아들이고 지레 겁을 먹었죠. 셋째는 미국 물가 충격입니다. 3.8%나 올랐거든요. 미국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전 세계 돈은 안전한 미국 채권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4만 5천 명 규모의 삼성전도 총파업 리스크까지 그냥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거예요. 이렇게 악재가 쏟아지니까 세상이 그야말로 투매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오후 10시 28분에 올해만 벌써 16번째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죠. 용어가 좀 무섭게 들리시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자동차의 긴급제동 장치예요. 주가가 너무 맹렬하게 떨어지니까 기계들이 자동으로 주식을 내다 파는 걸 5분 동안 억지로 딱 멈춰 세운 겁니다. 자, 2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똑같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개인과 외국인은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용감했습니다. 하루 동안 무려 7.2조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역대 최대 순매수 기록을 세웠거든요. 근데 좀 무서운 건 신용잔고, 그러니까 이른바 B2가 36조 원으로 사상 최대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꽉꽉 채워서 주식을 산 거랑 똑같아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강제 청산당할 위험이 너무 큽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횡재세 우려 같은 것들 때문에 5.6조 원을 확 팔아치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거물들은 여전히 코스피 장기 목표치를 9천에서 10,000으로 그대로 유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외국인이 당장 물량을 확 던졌다고 해서 시장 끝났다는 둠스테이 신호가 절대 아니에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잠깐 이익을 챙겨서 현금화하는 단기적인 행동이랑 앞으로 2027년까지 AI 반도체가 계속 클 거라는 장기적인 구조적 베팅은 완전히 다른 레이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세 번째, 이렇게 대형주들이 막 크게 출렁거릴 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실적이 증명하는 강소기업에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종목을 보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죠.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들은 시장 흐름을 공부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고요. 절대 특정 주식을 당장 사라는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기업은 STI입니다.
HBM 공정 수혜주인데요.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고순도 약의 공급 장치를 독점적으로 납품해요. 진짜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거인들이 HBM을 더 많이 찍어낼수록 옆에서 필수 재료를 납품하는 STI한테 주문이 막 쏟아지는 구조예요. 대장주가 오르면 같이 수혜를 보는 전형적인 부품 납품사 전략인 거죠.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무려 3배 가까이 뛴 1,014억 원입니다. 대박이죠? 두 번째는 제주 반도체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인터넷 없이도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배터리를 덜 먹는 저전력 특수 메모리가 필수거든요. 일상 기기들에 AI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런 특수 메모리 전문 기업에 일감이 엄청 몰립니다. 실제로 5월 14일 하루 만에 주가가 28% 넘게 폭등했을 정도로 올라갈 때 모멘텀이 정말 진짜 강력합니다. 세 번째 기업은 우주항공 테마의 세트랙 I입니다. 이게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미래의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라 당장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단기 순이익이 135% 이상 성장하는 말 그대로 진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예요.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바로 껍데기만 있는 테마주 쫓아가는 거거든요. 세트레가이처럼 우주항공이라는 아주 핫한 간판 뒤에 실제로 매출과 이익률이 탁탁 찍히는 진짜 실적주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체 없는 헛소문보다 이런 펀더멘탈을 보는 게 훨씬 안전하니까요. 자, 어느새 핵심 요약과 전략을 말씀드릴 시간이네요. 복잡한 건 다 잊으셔도 좋고요. 딱 이 3줄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번 급락은 속도 위반 때문에 잠시 밟은 브레이크일 뿐 시장이 끝났다는 추세 전환이 아닙니다. 둘째, 외국인들의 거대한 자금은 여전히 장기적인 상승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셋째, 지수가 흔들릴 때는 대형주만 보지 마시고 확실한 이익을 내는 강소기업으로 눈을 돌리세요. 오늘 준비한 코스피 완전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시장을 대하는 여러분만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지금 다들 궁금해하시는 삼성전자 파업 결과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시나리오를 싹 정리해 올 테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